네, 이제는 좀 달라진 걸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2연승입니다. 이제 좀 실격에 불과하다라고 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교훈 삼아 내일 경기 준비해봐야 될까요? 특히나 또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더욱더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 해설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부장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빅 이벤트 앞두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오늘은 이제 내일 이제 새벽에 지금 잠을 못 잘 거니까 오늘 좀 에너지를 많이 좀 비축해둬야 되겠다. 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오늘은 뭐 아주 뭐 편안하게 이제 장을 좀 뭐 대응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1920에서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패턴으로 보면 11월 달하고 지금 유사한 패턴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11월 달에도 FOMC 11월 달 회의록 발표되는 날, 그날 저점을 찍고 반등을 이뤄냈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어저께 흐름이 딱 그런 흐름으로 지금 나왔단 말이죠. 먼저 이제 선반영을 시켜놓고, 이제 내일 새벽이 이제 중요한 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4시쯤 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과연 옐런이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경기의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인상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중요하죠.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지수가 결정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오늘 확인이 된 거는 일단은 옐런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그러한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로 미뤄왔을 때 글로벌 경기에 전체적인 저해를 줄 만한 그런 그 성명서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오늘 상당히 많이 녹아져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보신 거죠, 오늘 경기? 네네. 오늘은 뭐 그렇게 좀 뭐 편안하게 즐기면서 봤습니다. 네. 네. 허 의원님은 오늘 경기 좀 어떠셨어요? 네, 뭐 유가 반등 관련한 종목군이 아주 셌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뭐 다 이쪽이 또 저 PBR 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PBR이니까 내일 금리를 올려도 좀 안심할 만한 쪽으로 미리 좀 사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유가가 이제 워낙에 바닥에서 많이 올랐긴 했는데 이게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뭐 반신반의해서 아침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그 장이 이렇게 올랐지만 오히려 빠진 종목이 들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네. 별로 그러니까 자기 포트에서는 오늘 많이 올랐나? 좀 체감적으로는 좀 밋밋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장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제유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시간 외에서는 약간 좀 밀리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그동안 얘기가 좀 돼왔던 미국 의회에서 자국산 원유 수출 금지 해제 합의가 좀 됐다라는 소식도 이 장 쪽에 좀 나왔으니까요. 국제유가 움직임 좀 더 보셔야겠네요. 그럼 선수 라인업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1번 타자부터 보겠습니다. 휴온스입니다. 2번은 오리온이고요. 3번 타자 LG전자, 4번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5번 한화케미칼과 6번 삼성중공업, 7번 현대건설, 8번 쌍방울, 마지막으로 9번 타자 새내기 선수네요. 뉴트리 바이오텍이 마지막 타선에서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오늘 한 선수 쌍방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점수를 냈습니다. 뭐 출루도 있고요. 뭐 안타 정도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떠세요, 오늘 선수들? 네, 오늘 선수들의 라인업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업종이나 섹터별로 고르게 들어가 있죠. 중복된 선수가 없이. 하나씩 한번 볼까요? 휴온스 지금 제약 헬스 쪽에 네. 해당이 되죠. 음식료. 네, 음식료, IT, 정유, 화학, 조선, 건설. 예, 중국발도 있고, 중국발, 뭐, 화장품. 그리고, 네. 예. 아주 뭐 그런 선수들이 그렇네요. 다 들어갔다는 얘기.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오늘 흐름을 단적으로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역시 이제 주도주 부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역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이게 지금 오늘 오를 때 정유주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2, 3% 거의 동일하게 올라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락을 할 때는 뭐 5%, 7%씩 깊숙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고르게 이렇게 2, 3%씩 오르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는 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매매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런 점을 한 가지 오늘 특징으로 그렇네요.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선도 주격인 이런 뭐 정유주라든지 IT, 자동차, 화학 중에서 이렇게 이제 종목을 잘 뽑아내는 그런 매매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체감 지수가 약간 낮았던 것 같기도 해요. 허 위원님은 좀 어떠세요? 예, 일단 4번 SK 이노베이션 뭐 네. 오늘 아주 장타 뽑은 것 같습니다. 홈런까지는 아니었어도요. 아주 9%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나케미칼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현대건설이나 뭐 다 같은 축으로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트리바이오텍이 오늘 신규 상장하고 나서 거의 상한가였죠. 시초가 대비로도 상한가였고 공모가 대비로는 한 4, 50%낸 것 같아요. 네. 뭐 대박 터트린 것 같은데 괜찮았던 것 같고요. 또 오리온도 이제 조금 뭐 긍정적이다 생각되고 LG전자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LG그룹 항상 저는 이제 좀 약자를 응원하는 편인데요. 뭐 LG전자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삼성 때문에 좀 치였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데 뭐 괜찮은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서 저희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떤 선수부터 얘기 네, 나눠볼까요? 오늘 LG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위원님이 응원하시는 네네. LG전자. 네. 부장일 전문가님은 어떤 입장에서 좀 보고 계세요? LG전자는 제가 뭐 이 코너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회사의 기본적인 축이 틀려졌다.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이 아니라 이번에 그 월요일 날인가요? 삼성전자 이제 전장 사업부가 신설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던 거예요. 네. 빠졌던 건데 지금 4분기 실적을 좀 그 전망을 보면 네. 매출이 15.4조 1.4%뿐이 안 늘어나는 반면에 영업이익은 3,776억, 한 34% 정도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 좋아졌나 봤더니 역시 이제 HA 사업부, 가전 사업부 쪽입니다. 네. 이쪽에 이제 그 신규로 나온 프리미엄급들, 네. 냉장고라든지 뭐 세탁기, 세탁기 뭐.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그 핸드폰 사업부 네. 그쪽이 마이너스 0.1% 영업이 이게 이제 거의 BEP까지는 이제 도달시켰기 때문에 네. 실적 호전에 이제 영향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그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부를 만들어내서 뛰어들어서 LG전자가 이제 위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전장 사업부는 글로벌적인 트렌드로 볼 때 시장이 확대되는 추이로 가는 것이고 네. 거기에 먼저 또 LG전자는 벌써 한 7년, 8년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정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계열사 간의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잖아요. 전장 LG 사업부가. 화학도 있고 그쵸? 이노텍 쪽도 네네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반등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등이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전장 사업 이쪽 얘기 나오고 나서 부장일 전문가님이 이 종목을 보는 스탠스가 확 바뀌셨어요. 확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이런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좀 네네네. 판단을 저는 이어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허 위원님 응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의견 들어볼까요? 전자는 지금 주가 수준이 좀 뭐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요? 제 생각에는 네. 뭐 많이 싸거나 많이 비싸거나 한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만한 정도인 것 같아서 좀 뭐 보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허 위원님이 좀 관심 있게 보는 선수는 누구세요? 저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4번 4번 타자. 쳤던. 예. 네. 일단 뭐 증권가 목표가가 한 15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2만 원대니까. 거의 다 왔네요. 그렇게 되면 아니죠. 13만 3천 원 오늘 종가고요. 종가가 13만 원인가요? 15만 네네. 원이면은 지금 거의 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한 15%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한 오늘 15에서 한 10% 20% 정도 많으면 네, 네, 그 정도 네. 남아 있고요. 룸은 그렇게 남아 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작년이 적자였으니까 이제 3천억대만 하면 흑자 전환인 거고요. 직전 분기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4분기 그리고 지나고 나면 내년 1분기에도 한 5천억은 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마진이 일단 좋아지는 상황에서 오늘 또 유가 반등 나오기 때문에 더 좋아졌던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시장학적 리스크가 장중에 좀 보도는 안 되는데 뭐 좀 유가가 아시아 들어와서 약간 밀렸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시 지금 37달러 회복하는 거 보고 왔는데요. 어쨌든 뭐 유가랑 연결된 부분도 있겠는데 많이 빠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마진이 지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실적은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좀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밸류는 퍼는 10배 미만이기 때문에 싸다고 볼 수 있겠고요. PBR은 ROE 봤을 때는 그냥 적정한 수준 정도
한 배가 안 되는데 ROE가 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PBR 낮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목표치까지는 한번 뭐 보여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SK그룹주들 오늘 좀 정기 인사 발표 나오면서 그룹 내에서 이 SK이노베이션의 이 정철길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승진하면서 뭔가 그룹 내에서도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 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이 그룹 내의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이 인사 쪽으로도 좀 더 해석해 볼 만한 저에게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정유주 쪽을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저유가 아닙니까? 37불 저유가인데 유가가 좀 밀리면 별로 안 밀려요. 네, 안 밀리죠. 네. 그런데 유가가 오르면 올라요. 네, 강하게 탄력을 보여주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정제 마진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정유주들의 그 BEP가 얼마냐면 5불이에요, 5불. 5불인데 요게 지금 3분기에 6.6불 정도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4분기 들어와갖고 10월달, 11월달에 보면 8.3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이 앞주에는 10불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거의 2배네요. 네, 그러니까 BEP가 저유가에 네. 따라서 오히려 수요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네. 이 점이 내년까지도 정제 마진이 확보되면서 실적 성장을 이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실적 성장주로 보고 매매를 하셔도 좋다. 그런 얘기고 뭐 지금 유가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30불도 깨고 내려갈 거다. 뭐 보고서도 오늘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데. 네. 예, 이 앞번에 우리가 11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뭐 35불 깨지면서 20불 본다 어쩐다 했지만 네. 결국 35불에서 맞고 올라갔다가 전저점을 깨기는 했지만 네. 여기서 뭐 30불을 그렇게 강하게 깨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은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역사적인 고점까지 100pt까지 왔다가 지금 98pt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얘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난 이후에는 환율이 떨어진다고 봐요. 미국 달러 인덱스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CRB 가격, 상품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죠. 오히려 항상 반대니까 반대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네네네. 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3번의 금리 인상을 했는데 94년, 99년, 2006년 아닙니까? 네. 이때 금리 인상 전에 다 오르고 미국 달러 인덱스는 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는 오히려 그때는 하향 안정적으로 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가도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측면으로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정유주들은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네, 지금 SK이노베이션 앞으로의 활약이 또 기대됩니다. 한 선수 더 보겠습니다. 어떤 선수 좀 관심 있게 자, 보세요? 오늘 중국 소비주 오리온, 오리온. 내수 중에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오리온이 저는 이만큼 오른지 몰랐거든요. 오늘 4%나 올랐더라고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추세적으로 그래요? 계속 지금 21선을 타고 올라오는 추세 상승형 종목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환율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하락을 한다고 치면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수주들이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중국 성장을 보는 건데 얘가 매출액의 성장률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지금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마진이 좋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쪽에서 중국이 이익 기여도가 지금 66%거든요. 거의 70%예요. 네. 오리온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그동안에 이제 밀가루라든지 쌀과자라든지 이런 쪽에 그 스낵류가 많이 팔렸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감자 스낵 쪽 있잖아요. 네. 오감자 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칩 종류도 있고 네네네. 감자칩 종류. 이런 것들이 네. 좀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중국도 이제 소득이 높아져 가면서 점점 과자류도 고급화돼 간다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그 오리온의 이익 성장 모멘텀을 가장 강하게 가져가는 그런 지금 이유입니다. 네, 지금 저희 제작진 분께서도 오리온은 포카칩이 맛있다고 네네, 또 이런 그것도 얘기 감자류, 해주셨는데 감자 스낵 맞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네네. 저도 과자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웬만한 과자들은 다 먹어봤는데 감자 과자의 매력이 한번 꼭 빠지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실적 전망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좀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4분기에 그 매출이 5,932억 한 13% 정도 좋아지고요. 영업이익은 700억을 넘어서 한 27% 정도 지금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제가를 하는 이런 회사들 중에서 네.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하는 데는 딱 두 군데뿐이 없답니다. 오리온을 포함해가지고. 예, 그 정도로 하나는 오리온 로컬 업체인가요? 아닙니다. 중국 업체인데 거기는 네, 그러니까 예. 중국의 로컬 업체. 네네 네. 로컬 업체죠. 그렇게 해서 오리온만큼 중국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예, 그런 회사는 별로 없다라는 예, 그러한 희소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과자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초코파이 뭐 이런 과자 많이 드시다가 나중에는 쌀과자 좀 드시다가 이제 감자과자 이렇게 좀 옮겨 가시거든요. 오리온 또 이쪽에서 또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소식까지 상당히 좀 반갑습니다. 선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도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또 매력이 다른 선수들이어가지고요. 허 위원님 좀 더 볼만한 선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뭐 사이즈 큰 선수들 산업재 소재 얘기 오늘 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뭐 삼성중공업도 오늘 8% 육박하는 상승 흐름이었어요. 네네. 현대건설하고 삼성중공업은 그 뭐 워낙에 아직도 뭐 미청구 공사 금액들 뭐 이런 거 많기 때문에 좀 뭐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시황이 또 유가 올라가면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있겠는데 어쨌든 뭐 우려는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옳지 않나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유가가 좀 탄력을 받으면 좀 더 할 수는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트리 바이오텍은 아침에도 제가 좀 비싸다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제가 신규 상장주는 잘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 20% 오르면 빠질 줄 알았더니 상한가까지 가고. 왜 자꾸 여기서 고해성사하세요? 아니 제가 틀린 거니까요. 인정을 해야죠. 시장이 항상 오른 거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봤을 때는 건강기능식품 치고는 밸류가 좀 세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얘 말고 그 얘는 뭐였지? 저 아침에 대놓고 까먹어. 진바이오텍이요? 엔트리였나? 예스티. ST인가요? 예, 예스티. 그 반도체 장비군 네, 맞습니다. 걔는 좀 더 저렴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걔는 더 빠지고 얘는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뭐 항상 뭐 제가 하는 거랑 반대로 가서 좀 기분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이 종목도 네. 뉴트리 바이오텍도 뭐 오늘 상당히 뭐 좀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거래도 이게 거래대금 상위권에 거의 10등 안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거래도 네. 엄청 터졌습니다 오늘. 네. 네. 얘가 그 코스맥스 자회사입니다. 네, 코스맥스 그래서, BPI가 최대 주주죠. 예. 그래서 그 한국콜마에서 있던 이제 건강식품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지금 퍼가 한 37배 정도 되는데 얘가 이제 공모가로 따지면 27배뿐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강하게 갔고 이 회사의 특징은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 중국이 있잖아요. 이쪽에 수출 비중이 한 55% 됩니다. 네네. 그래서 상당히 우량한 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강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공모가 21,000원이었고요. 공모가 대비로 한 38% 상승하면서 29,000원 거래 마쳤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MVP로 뽑아봐야 됩니다. 비슷하게 좀 올라가지고요. 고민을 좀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네, SK이노베이션입니다. 제 걱정이 기우였나 봐요. 이 종목이 오늘 9.02% 상승하면서 14만 3천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이제 내일 경기 준비해 봐야죠. 대망의 이제 금리 인상 그 결정이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거의 99% 아닌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이미 네. 이제 시선 자체는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가고, 과연 이제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속도, 폭 이런 게 문제인데, 과연 내년도에 몇 번 정도를 인상할 거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자회견이 있는 달에 인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369, 12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한 1.25%까지 내년에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은 뭐 9월 달에는 0.25pp씩 올리면 9월 달에 1%가 된단 말이에요. 네네. 1%가 되는데 이제 12월 달에는 조금 유보적이다 이런 의견이 뭐냐면 미국도 내년에 11월 8일 날 대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통화 정책을 그 열쇠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래서 이제 12월 달에 한번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 생각에는 한 3번 정도 그렇게 올려서 내년 말까지 해서 한 1%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그렇게 시장이 후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물론 이제 금리를 인상해 놓고 미국의 경기가 그만큼 따라가 줘야 되겠죠. 만약에 경기가 꺾여 가지고 만약에 금리 인상했던 거를 다시 환원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경기 속도가 급상승을 해가지고 뭐 한 분기에 0.5pp씩 올려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장이 상당히 충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우려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트위스트잖아요. 미국은 가고 유럽, 중국, 일본은 지금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형편이고 이게 과연 내년에는 이제 미국 경기가 그래서 잘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여기들도 G2, G3도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건데 그만큼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미국 경기가 지표들이 잘 나오는 게 좋다라는 그런 선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는 그렇고 지금 뭐 상품 쪽도 봐주세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달러 강세가 좀 꺾이고 이렇게 되면은 상품가는 오르겠네요. 네네, 유가가 좀 뭐 반등을 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또 이제 유가는 전적으로 사실은 이제 뭐 중국 쪽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제 중국 쪽이 GDP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6.4%까지 이렇게 나오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중국 경기 꺾이면은 유가를 갖다 쓰는 것도 거의 뭐 50% 이상이 중국에서 소비를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중국 경기에 또 이제 달렸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봐야 되겠으나 중국이 내년에 뭐 그렇게 급격하게 꺾이지는 또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유가 부분도 어느 정도 뭐 지지 바닥은 지금 35불대에서 하고 어느 정도 좀 뭐 반등을 해낼 수 있는 이런 흐름 정도는 좀 만들어 갈 것이다.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지금 2000포인트를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치고 간다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글로벌적인 조건들도 좋지가 않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가의 그 기본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거는 역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저께 제가 봤을 때 우리 퍼가 지금 그 12개월 선행 EPS가 퍼로 봤을 때 10.9배예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싼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오늘 올랐으니까 한 11배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까지 평균 퍼가 10배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결국 지금 우리나라 실적이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수출이 지금 계속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마디에서 2000포인트를 강하게 칠 거라고 보고 공격적으로 가지는 말자. 어느 정도 현금도 확보하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좀 2000 근처에 오면은 또 차익 실현해서 또 챙겨놓고 이런 전략으로 저는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은 제한된 상승, 그렇다면 선수 고르는데 더욱더 고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클린업 트리오 어떻게 고르셨어요? 네, 역시 이제 낙폭가대주들 좀 위주하고요. 실적 성장주 위주로 했는데 3번 타자 인트론바이오, 4번 타자 LG화학, 4번 타자 SK 지주사입니다. 네, 골고루 고르셨네요. 지금 선수들 간략하게 좀 매력 포인트 다뤄볼까요? 네네, 그 인트론바이오는 그동안에 좀 낙폭이 깊었는데 낙폭이 깊은 와중에서도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 대체제 항생제 쪽에서 상당히 매출 증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임상 3상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이 제가 볼 때는 내년 뭐 한 1분기, 2분기 정도면 실현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진척 단계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늘 하루 쉬고 내일 반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은 오늘 또 호재가 하나 또 나왔죠. ESS 저장 장치 사상 최대 대규모 수주.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계속 선순환적인 이런 좋은 호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 주도주로 끌고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5번 타자 SK는 역시 지금 뭐 자리가 상당히 좀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12월 말까지는 배당이라든지 윈도우 드레싱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자사주도 매입하고 있고 배당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M&A 모멘텀과 함께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종목들이 골고루 좀 구성이 됐습니다. 인트론바이오와 LG화학은 좀 다른 코너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부작용이 전문가님이 좀 강조해 주셨던 종목군들이고, 또 SK까지 오늘 클린업 트리오로 꾸려봤습니다. 내일 경기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시장이 이제는 보조바퀴를 떼고서 잘 달릴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서 아마 오늘 밤에는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장 마친 이후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